요건 위에다 모의평가라고 써놓으시고요. 고3 내용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신에서 제시문 또는 보기로 활용을 많이 하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지조권은 작년에 요게 내신의 출제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막 강조는 안 하거든. 근데 너희 학교는 아직 이게 안 나왔어. 알아듣겠지? 내가 한번 활용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지? 더군다나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라는 작품의 특성을 또 드러낼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럼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만 좀 할게. 요 프린트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라운제라는 그 사이트 있어. 알겠지? 거기에서 좀 가장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좀 안내하는 거야. 자, 보자. 고전시가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 과정이야. 그러니까 고려소교의 기원. 됐지? 그 다음에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알아보겠다.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 과정의 밑에 내용을 보면 이 글은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 그 다음 요거 잘 봐. 고려소교가 궁중학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 그 표시 한번 해줄게. 고려소교가 궁중소각으로 수용됐다. 그 다음 고려소교와 시경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대. 그러니까 고려소교라는 것과 시경풍의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아마 학교에서 다뤘던 기출 문제들은 지문은 이렇게 냈지만 고려소교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이해갔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넘어가 보면 동동에 대한 지문과 가시리에 대한 지문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 가를 이해한 내용이라는 요 일치 문제 있죠. 됐죠? 요 문제 형태들 때문에 시경의 풍과 고려소교가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너희는 시경의 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알겠지? 내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가요의 특성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요. 읽어두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이제 작년 반응은 지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서 내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겠지? 이제 요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 고려소교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됐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된 거야. 그 다음 조선시대 궁중 연항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됐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궁중에서 연행됐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민간의 노래 중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하면서도 일련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 있는 노래. 여기 중요한 거지. 민중의 노래 중에서야. 따라서 뒤에도 읽으면 나오겠지만 요거는 하층의 문화가 알겠니? 이 문학이라는 것이 상층으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일련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된 거야. 이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됐죠? 네. 자, 그 다음 고려소교와 시경의 풍은 궁중잔치에서 불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려소교는 풍과 달리 작품의 특정 부분에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다. 특정 부분의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더하거나 궁중 연항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을 덧붙이게 됐다. 됐죠? 그래서 요 달리라는 부분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지?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읽어두시면 요게 보기나 제시문으로 나올 때 판단이 가능할 거야. 작년 지조권은 글자 하나 안 바꿨어. 이해갔니?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이해갔지? 자, 고려소교는 지금부터 이제 특징으로 외우세요. 알겠지? 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려소교의 특징이 여기 아주 잘 나타나니까.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됐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궁중에서 형성됐으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궁중학으로 정착이 되긴 했지만
기원 자체는 어디서부터 본다? 고려시대부터 보는 거야. 알아듣겠지? 조선시대 궁중 연양으로 해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다. 자, 고려 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자, 요거 나오죠?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어 있다. 출발이 민간의 노래에서부터라는 거지. 그래서 하층의 노래가 상층에 문화에 영향을 준 거죠. 민간의 노래가 궁중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풍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이제 풍에 대한 설명이야. 풍.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됐죠? 사랑 노래야. 사랑 노래. 사랑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통속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예, 통속적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옛날에 단군신화나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서도 문학을 어떤 그런 기이한 노래가 좀 많다라고 그래서 수록을 안 했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문집을 보고 중국도 기이한 내용을 역사서에 좀 기록하는 것 같아. 이해갔니?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유사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이것도 똑같아. 사랑이라는 노래죠. 사랑. 그죠? 사랑의 노래가 대부분인데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으로는 물론 고려, 조선의 궁중장치에서 불렀다. 뭐에? 풍에 실린 노래가. 알겠니? 중국, 고려, 조선까지 영향을 미친 거지. 또한 중국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양 악곡을 선정한 거이지. 이를 참고했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사랑의 노래들이 궁중에서 연양이 됐단 말이야. 그 연양의 잔치에서 사용됐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조선의 궁중에선 이를 참고하여 연양 악곡을 이제 선장한 거지. 됐죠?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했어. 왜?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런 걸 활용했으니까. 그죠? 네.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그러니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야.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거죠. 풍속을 교화. 됐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능에 또 한번 출제가 됐어. 알겠지? 예학이라는 걸로 해서 출제가 한번 됐단 말이야. 그래서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됐죠? 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요거죠.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 있는 노래들이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졌다. 바로 뭐?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거. 됐지? 네, 이 부분이야.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거. 이해 갔나요? 네. 적합한 노래들은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요렇게. 됐지? 네, 요거는 궁중악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의도가 나와 있는 거죠. 특징이. 특히 남녀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 임금의 도구로 뭐 했다? 그렇지. 치환되기가 용이했다. 이게 치환. 됐죠? 치환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보셔야 돼. 뭐 우리가 2학년이라고 한다면 충신 연주지사와 같은 거를 좀 기억은 하셔야 되겠지만 1학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기는 해요. 지금 너희 학교 1학기 문제로 보면 선생님이 막 과도하게 어렵게 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지조고라고 했다면 지조고는 원래 이거 다 알려줬거든요. 1학년 때라도. 근데 어쨌든 어렵게 나오니까 뭐 그런 정도로 본다고 치더라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요.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했다. 이해갔지? 예. 그래서 그게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자,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의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해 갔죠? 화합의 저로 볼 수 있다. 자, 밑에 A. 요것도 그대로 출제하셨어요. 이해 갔니? A까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 아이들이 힘들어했는지 느낌 오죠? 거기에다가 훈민점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야. 두시원회 같은 거. 이해 갔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밑에 이거 본문은 그냥 뺄게요. 우선은. 자, 뒤에 가자. 자,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놓고 그냥 한번 읽어보긴 해야 되겠다. 읽어만 보자. 꾸꾸구는 물소리 한 쌍 나오죠. 한 쌍. 기저 한 쌍. 앞에 뭐 사랑 얘기 나오고 나서 나오니까 대충 뭐 사랑 얘기 같지. 하수의 모래톱에 있도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됐죠? 위 시는 풍에 실린 관저편이야의 첫째 작품으로 대칭구조 물소리 한 상 여기 있고 요조숙녀 군자의 짝 대칭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 1, 2행과 요 두 행이 대칭구조야. 이미 짝을 지은 물소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풍이야이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 요거 별표 치고요. 화락과 공경. 그 다음에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됐나? 요게 가능하다는 거지. 요 앞에 나온 것 중에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예법과 음악으로서 앞에 있었던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는 거. 이해 갔죠? 요런 것들이 가능한 것만 수록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시리에 뒷부분에 후렴구가 이상한 게 들어갔잖아. 태평성대라는 거. 이해 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 다음 요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써놔. 거안재미 요거 하나 써놓고요. 집에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안재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부 유별의 같은 종류예요. 알겠죠? 그 다음 시조도 있기는 해. 알겠니? 시조도 있기도 한데 참고로 그냥 봐두시고. 시조는 시작은 이렇게 가. 남편이 밭 갈러 간대.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가 있어. 나중에 또 보여줄게. 프린트 주니까.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밑에다가 가시리 후렴구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시리 후렴구. 자, 그 다음 한편 고려 소교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다. 고려 소교는 풍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대. 자, 그럼 어떤 특성이 있나 또 찾아야 되겠죠? 뭐 읽어보면 이런 말은 나오죠. 아까 우리 처음 읽었을 때 특정 부분에 형식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죠? 그 다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거나 궁중연항을 고려해 특정 부분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덧붙이는 부분은 첫연 같은 게 좀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후렴구 같은 경우에 이제 장치들이 마련되는 거지. 자, 고려 소교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됐다.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한 거야. 요거 변화.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여기서부터 중요해.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잔치를 마련했다. 그래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다. 그래서 아의 동동다리 이런 게 해당된다는 거야. 아의 동동다리. 그러니까 가시리도 원래는 이렇게 아의 동동다리처럼 원래 있었던 후렴구가 있었을 건데 태평성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해 갔나요? 왜냐하면 태평성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으로 편입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국가적인 요소와 관련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렴구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이해 갔니? 아니면 민요적인 영역으로 이어오다가 새로 첨가된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는 내용들은.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한단 말이야. 가시리의 후렴구는 특별한 뜻은 없지만 알겠니? 특별한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된다고. 이해 갔지? 그래서 내신에서 이거 안 헷갈리게 잘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시리의 후렴구, 고려가의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가시리에서는 특별한 기능적 의미를 하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의미라는 말을 질 때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후렴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의 동동다리도 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때 후렴구는 의미는 없지만 바로 뭐다? 이건 있단 얘기지. 그렇지.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아의 동동다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그런 후렴구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태평성대처럼 이렇게 뭔가 의미를 지닐 듯한 후렴구일 때. 이해 갔죠? 네. 자, 그 다음. 그리고 궁중 연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궁중 연항을 고려한 거. 그게 바로 송축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는 동떨어진 시어가 붙게 되는 거지. 따라서 뭐 정서를 심화시켰다 이런 거 쓰면 무조건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이별의 상황에 따라 정서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것과 동떨어진 시어를 덧붙이는 거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후렴구는 정서를 고조시켰다 심화시켰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가시리의 후렴구 같은 것들이. 됐죠? 자, 그 다음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틋한 그림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다가 애틋한 그림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됐죠?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 거지. 이게 동동 가시리 같은 데 나타난다는 거야. 자, 작품은 안 하겠지만 동동을 잠깐 본문만 좀 볼게요. 자,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정월령이라고 그래서 알았니? 예, 여기 동동이야. 이게 정월령이라고 그래서 동동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노래가 임과의 이별과 관련된 노래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후렴구에 아까 아의 동동다리 같은 게 붙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후렴구예요. 여기가 이해가 이게 후렴구거든요. 근데 이 후렴구는 딱 보더라도 그냥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거나 무엇인가의 소리를 흉내낸 걸로 보니까 요 문장을 갖고 요 후렴구를 갖고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이제 연을 첨가시켰냐면 요거를 집어넣은 거야. 첫연을 삽입한 거야. 이렇게 첫연 삽입. 됐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가시리의 후렴구와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안 돼. 형식적 통일성을 주거나 리듬감을 주는 거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됐지? 다만 뭔가를 즐기기 위한 향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알겠니? 일륜적 차원의 모습은 지닐 수 없어. 그것을 여기에다가 첨가시킨 거야. 이해 갔나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덕 복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덕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됐지? 뭐 어떻게 본다면 영원히 덕과 복을 받으면서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거.
그래서 밑에도 이런 말 써 있죠. 예. 민간의 분리다가 그 유입될 때 궁중음악에 맞게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됐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그래서 동동은 요 정도만 보시고, 자, 가실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실이. 여기선 형식적 특성만 볼 거야.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자, 고등학교 3학년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가실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갔니? 예, 다 이제 갈래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가실이 있고 난한,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난한. 밑에만 좀 보시면 뭐 이미 떠나는 것을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이별이야, 이별. 됐나? 떠나지 말아달라고 예언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런데 뒤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잖아. 위증질과 대평성대. 됐죠? 요거 때문에 또 내신에서 애들 엄청 틀렸다, 이거. 됐나요? 예. 학교 내신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을 거야. 감탄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감탄사예요, 이게 감탄사. 됐지? 그러니까 가시리를 배운 친구들 중에서도 이만큼을 그냥 후렴구라고만 배웠겠지만 이게 감탄사라는 거야. 됐죠? 너희들 황진이 시조에 어저 내일이야 이렇게 나가는 어저가 감탄사입니다. 이해 갔나요? 예.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요게 한번 출제됐지. 어지버 이렇게 얘가 감탄사입니다. 됐습니까?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려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됐죠?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그렇게 좀 차분하게 됐지?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좀 갖자는 거지. 그 다음에 위, 증질과 태평성대 전체를 묶어서 이제 이게 후렴구고요. 증질과는 악기의 소리, 늘 흉내낸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성어, 의태어 이런 식으로요. 음성상징어. 여기서는 의성어겠지. 자, 근데 요 말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리듬감을 주는 것과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 것.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용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내용. 됐죠? 내용상의 어떤 통일성 부여한다. 요거 쓰면 안 되지. 이거 다 형태적 안정감이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당연히 연양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요 말.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거 당연히 있어야 돼. 이해 갔나요?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역할 중에 요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네. 밑에 읽어보면 돼. 이게 핵심 여기서 다 끝나 이제. 대평성대라는 말은 작품 전체의 주제 및 분위기와 이질적이죠. 다르다란 뜻이죠. 이는 가시리가 고려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되면서 작품에 비극적 주제와는 상관없이 임금께 나라의 태평성대를 구하고 성덕을 기리는 표현이 됐죠? 삽입됐다. 너희 자습서에는 이거 뭐라고 나와? 추가라고 나와. 이해 갔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원래 후렴구가 그럼 없었던 건가요? 후렴구는 고려가요는 우선은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후렴구가 이렇게 민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됐지? 그래서 후렴구가 존재했는데 이 후렴구가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체됐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여기 후렴구가 없었는데 연양이 되면서 첨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됐니? 그래서 읽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신에 민요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없던 것이 첨가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 세 가지가 이 선택지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됐죠? 예. 딱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를 이 지문을 갖다 놓고 임팩트 있게 내실 것이냐? 그냥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그죠? 예. 부드럽게 풀 수 있게 가실 것이냐?
라는 건 뭐 요번 시험 봐야 되겠지. 그지? 예. 그러면서 밑에 내용은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유형만 잠깐 볼게요. 요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나중에 잘 좀 읽어놔. 학교에서도 요거 2개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다. 지족도 이제 2개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내용상으로는. 나중에 좀 헷갈리면 풀어진 말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문제를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요거는 뭐 25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요 26번이 바로 여러분들 문제한테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정답률은 생각보다 좀 높았어. 오케이? 왜냐면 내신을 이렇게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쉬웠던.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놓는 것이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좀 도움이 되니까 좀 알아두시고, 요 1번 선택지가 이제 오답률이 높은 선택지 중에 하나래. 됐죠? 13%. 나의 아의 동동다리는 기억의 예로 볼 수 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의 예. 한번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기억이 뭐였어? 아이고, 한참 올라가야 되네. 기억이 통일성 부여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거야 요거.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한다. 돼? 자,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나의 아이 동동다리는 그죠? 기억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만 찾으면 돼. 됐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서사에서 아의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억의 예로 볼 수 있으나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다. 요거 구분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여긴 통일성이고 여기 만약에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라 이런 얘기 아래서 여기 보면 님에게 덕을 바치겠다는 내용이므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의 예로는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니은 디귿은 뭐야? 앞으로 한참 넘어가야 되네. 니은이 여기 송축의 내용. 됐죠? 그 다음 이별의 삶과 동떨어진 거. 그럼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됐나요?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번 봐봐. 다의 위 진실과 태평성대는 니은의 예로 볼 수 있으나 디귿의 예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송축의 의미, 국가적 차원의 의미라고 한다면 요거는 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태평성대라는 말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동동으로 교체했을 때 됐죠? 그때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후렴구라는 자체의 특성은 같지만 동동다리나 태평성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동다리나 태평성대의 구절의 의미로 본다면 됐죠? 이 단어의 뜻으로만 본다면 이 기능이 있다고 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후렴구가 뜻이 있다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구별 잘 하셔야 돼. 알아듣겠죠? 그것만 좀 알아두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지? 요게 메인 포인트였어.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요 문제는 풀기는 편할 겁니다. 돼? 오케이.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 그죠? 내용 관련된 거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만 좀 알아두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갈래상의 특징만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거야. 그럼 요것만은 아니야. 원래 갈래상의 특징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 지문은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